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단계동립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유빈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단계동립 총선거 총학생회 체크인 선거운동본부 정 부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총학생회 체크인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 진행,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IBS 질의응답, 홍대신문사 질의응답 이후 하고 질문 답변과 선거운동본부 마무리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총선거대책 제7장 유세 제39조 정책토론회에 의거 진행됩니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단선이며 입후보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에서 참여 요청이 없었기에 언론기관 취재 및 학우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입후보자 분들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업무를 위하여 직접 접촉이 허용됩니다. 다만 정책토론회를 마친 이후에는 다시 접촉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와 학우 여러분 사이의 다리가 되어 학우분들의 권익을 위해 힘쓸 학생 대표자를 뽑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체크인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단계동립 총선거에 출마하게 된 체크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송주환, 후보 김승희입니다. 저희 체크인 선거운동본부는 홍익인의 문화, 권리, 환경, 교육을 점검하여 홍익인들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쟁취하자라는 것을 취지로 뜻합니다. 3번 소개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방송국 HIBS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홍대방송국 기자 유하은입니다. 방송국 측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전임 총학생회의 면담에서 운동장 공사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자재 부족이나 기상 이변 등과 같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운동장 공사가 지연되어서 캠퍼스 내에서 대동제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내 공사 완공 시기는 202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대동제 행사 시기는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대동제를 진행하기 못할 시에는 앞서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와우 플레이 그라운드와 같이 교내의 장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동제가 개최된다면 코로나 감염증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학교 축제이고 본교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축제를 진행함에 따른 안전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안전하게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과 교내 공사로 인하여 대동제 기획까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전 본교 대동제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방역 대책 강구와 외부 인원의 유입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선보는 2년 만에 개최하는 학교의 큰 행사인 만큼 홍익대 학우분들을 중점으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대책 강구안으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입장 제한 또는 시간대에 따라 집중 인원을 분배하는 등 사람들을 집중되지 않게 해 방역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방송국 기자 신영현입니다. 질문 이어하겠습니다. 본교 공식 홈페이지의 편리성을 개선하고 최신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총학생회는 업체 선정을 통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을 학교 측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학생회 차원에서 더 이상 진행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해당 공약을 다시 내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만으로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홍대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홍대 학우분들의 문제점, 학우분들이 원하는 개선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방향입니다. 또한 이 공식 홈페이지 편리성 개선 및 최신화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100%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측에서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업체와 함께 저희 선보는 본교 홈페이지에 관심을 두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것이며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학우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교 홈페이지의 개선할 점에 대해 무엇인지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체크인 선보는 학술, 문화, 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어떤 행사나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전에 진행됐던 행사를 참고해 기획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올해 진행된 행사와 어떤 부분을 차별화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총학생에서는 거리두기, 1학기에 거리두기 제한, 2학기에 교내 공사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의 기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가 정책 사안, 위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는 온라인 행사를 주로 두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행사에 주를 두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행사로는 1학기에는 교내 공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와우 플레이 그라운드나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2학기에는 크게 대동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대동제 행사를 기획할 때 저희가 4년 만에 행사를 4년 만에 행사를 계획하는 만큼 그 전에 전수조사 그리고 백데이터 창구 등을 통해서 대동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대방송국 기자 정채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선보는 타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교내 보행로의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본교의 특성 탓에 타 학교와 같은 통행로를 만들 수 없음을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보행로를 개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교내 보행로 논의는 2020학년도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으나 학교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획을 완성해야 보행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 학교 측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보행로 완성 계획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학우분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또 학교는 2022학년도 2학기 교학협에서 방학 중에 울퉁불퉁한 침묵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었는데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계획 완성 전에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체감상으로 빠르게 보행로 개선이 되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내 보행로 개선 계획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문제로 학교 측에서도 본교 마스터 플랜의 일동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라는 임기 안에 어떻게 학생들의 편의를 직접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에 울퉁불퉁한 침묵 교체 작업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마스터 플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교 측에 빠르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네, 울퉁불퉁한 침묵 교체 작업은 지금 본 학생회 측에서 해결한 문제인데 이제 그러면 혹시 어떠한 계획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학생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되는 너무 울퉁불퉁한 나무나 돌길이라던가 흙이 날리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물 웅덩이가 생기는 점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학습 및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문관 라운지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교는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홍문관 라운지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라운지가 학생들의 학습 및 휴게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본교를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홍문관 라운지는 홍문관 오르막길 옆에 위치해 있어서 거의 반지 하나 다름없는 쾌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공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도나 쾌적성 관리 문제로 직결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조명의 교체 등을 요구해서 쾌적성을 높일 예정이고 또 가구 또한 공사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가구는 따로 교체를 할 수 있으니 그런 편안한 가구들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크인 선본의 공약 대부분이 전임 총학생회인 리하이어의 공약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전임 총학생회가 냈던 공약을 다시 내신 이유는 무엇이며 체크인 선본만의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임 총학생회와의 공약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그만큼 아직 학교 측에서 해결해주지 않은 문제라던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덜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약을 가져온 것이고요. 공약이 조금씩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와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마스코트를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기 새로 시작되는 학기에서는 그 와우를 가지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을 해야 하고 학교 측에 이제 일체형 책걸상 교체 요구를 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전달을 하고 그거를 교체하겠다라는 답을 받아냈으면 저희 차례에서는 이제 학교 측에 그렇다면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이고 어느 시기가 될 것이고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공약들을 내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방송국 질문 이상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대신문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신문 이지원 기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대신문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리 부분 공약 중 학기 중 수업 대체형 인턴십 학점 인정제 도입 요구는 이번 56대 총학생회가 학교에 건의 후 학교 본부 측에서 다른 학교 사례를 참고한 이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0월 20일에 진행된 교약협 논의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해결된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이전 총학의 공약과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총학생회에서 위 사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본부에 요구해서 학교로부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학교 본부로부터 정교학기 행정 실습 교과목 개설의 여부는 학교의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며 여러 부서 및 학과 차원 등에서 다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부분에 있어 해당 교과목 개설에 관련된 교내 부서 및 학과 사무실과 미팅을 진행하고 각 단과대별로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가 필요한 현장 실습이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별로 필요한 현장 실습이 무엇인지 대하여 우선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자료를 구성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학기 개회되는 학교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교무처 관계자분들과 협업하여 해당 교과목 개설에 대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리 부분 공약 중 담아두기 기간 전 강의 시간 강의실 교수 배정 확정 요구 및 감시 부분에서도 이미 언급됐듯이 이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공약입니다. 하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총학에서는 학교를 설득할 차분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강 신청에 대한 TF 감사가 진행되어 왔어도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학교 측은 이를 담당 직원이 부족하고 교수와 컨택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담당 직원 문제는 학교 측의 교직원 채용을 더 강력히 요구하고 교수와 컨택 문제는 학생회 측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학교 측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감사 TF는 수강 신청 시기 동안 진행되는 것인데 수강 신청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학생회 측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지 학교 측과 수강 신청 기간 외에도 꾸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처럼 수강 신청 감사 TF의 방식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대신문의 유한규 기자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책걸상 불리한 교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전 총학이 같은 공약을 걸었고 실제로 설문조사도 이행이 됐고 시범 운행 중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56대 이미 55대는 거의 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56대는 이것을 마무리하겠다는 말로만 들리는데 어떤 새로운 근거를 학교에 제시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22학년도 학교와 지금 현 총학생의 협의를 통해서 22학년도에 학교 측은 처음으로 학생들이 일체형 책상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현 총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K동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 책걸상의 분실과 보존 상태를 지켜보는 중인데 2023년까지 현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 연도부터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학교 측에서 뚜렷한 교체 계획과 건물별로 교체 예정 순서나 그런 수립되지 않은 계획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물어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 반대로 학생들이 일체형 책상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전달해서 교체 품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학교와의 논의를 통해서 시범 운영하는 건물 또는 강의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학교의 교체 의지를 체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분리형 책상의 최대 단점이 공간이 좁아지고 인원수가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학교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강의실 확보 등은 역시 같이 고려해 주실 생각인가요? 분리형 책상의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리형 책걸상의 단점이 수용 인원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단점을 학교 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 자료나 반대 자료 같은 거 준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현재 일체형 책상 같은 경우에도 의자와 책상이 일정 간격을 두고 붙어있기 때문에 공간 측면에서는 분리형 책걸상 못지않게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학교 측에 전달하면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는 것을 공약으로 걸어줬습니다. 교육비 환원율 구성 요소에 이제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교의 장학금이 예시로 보여주신 숭실대, 한국외대, 상명대보다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은 낮은 교육비 환원율임에도 그다지 나쁜 교육 환경이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본교의 1인당 장학금은 1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머지 예시로 드신 학교의 평균인 340만 원 정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자님은 그렇다면 본교의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추가적으로 자료조사를 했을 때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고 개선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건 공약이 전에도 거부된 만큼 새로운 공약에 대한 그런 근거나 자료조사가 필요할 텐데 여전히 교육비 환원율 자체만을 들고 오신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가 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비 환원율이 높지 않은 이유를 학교 측에서는 산단회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단회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측이 산단회계 산학협력단 예산 배정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측에서 밝힌 교육비 환원율이 낮은 이유인 산단회계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환원율 중 감가상각비가 높은 것을 이제 공약집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개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학우들의 생활 개선과 감가상각비와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높다는 걸 단점으로 지적하셨는데 감가상각비가 높다는 것은 현금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감가상각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학교 측에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교육비를 높일 수 있을지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높을수록 세금의 감세 효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돌아온 현금의 액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홍대신문 서연아 기자입니다. 문화부문 공약에서 본교 마스코트를 활용한 새내기 입학키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타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대위 차원에서 진행했던 국민대학교의 경우 선착순 3명에게만 입학키트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여자 대학교나 연세대학교처럼 대학 대상이 신입생 전체일 경우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총학이 들고 온 것처럼 바로 3월 안에 시행하기에는 학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입학키트 배포의 대상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시기가 3월 신입생 입학 시기가 3월인 만큼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전체 신입생 대상이 아닌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학우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과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일부 차용하여 모든 신입생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답변하실 거 남으셨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네, 답변 다시 듣고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단과대학 및 동리학부 학생에서 자체적으로 신입생 한여 키트를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의 신입생 한여 키트뿐만이 아니라 단과대학 및 동리학부 학생의 차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신입생 한여 키트 또한 같이 와우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대신문사 김진희 기자입니다. 이번 질문은 정후보인 송주환님께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후보님께서는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으로 직접 메일을 발송하여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선거 세칙과 세부 시행 규칙을 숙지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 그 14일에 이 후보자 및 사무장 사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금일 23시까지
메일을 보냈어야 됐는데, 온라인 홍보 허가 요청서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어야 됐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발송한 점 일부 인정합니다. 따라서 남은 선거 기간까지 세분 시행 규칙 및 선거 세칙을 잘 숙지해서 징계 및 경고가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본교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인 홍대신문과 홍대방송국 등 언론사와 어떤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을 이루어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지금 운영되는 총학생회 같은 경우 지금 홍대 본교 안에 있는 언론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그리고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학교와 협의 내용을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사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게시하기 전에 언론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학우분들께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인 만큼 정책 토론회의 취지에 맞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 후보인 송주환님께서는 이번 에브리타임에서 법과대학 시절 학생회 시절에 어떤 논란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물론 첫 번째 논란으로 법과대학 자체 학생회비에 대해서 단합대 때 인준을 받지 않고 6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강 키트 행사에도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합대회는 매 학기 초에 긴급 단합대회가 아닌 학기 초에 단합대회는 한 번 진행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법과대가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법과대 학생회에서는 2년 동안 이제 올해 2학기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고 이제 대면으로 완전하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강 키트 행사를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질이 높게 좀 학우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죄송합니다. 혹시 기자님께서 정책 토론의 취지에 맞게 질문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정책 토론회인 만큼 후보자들의 어떤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우들한테 더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학우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후보님께서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에 해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해명의 자리가 아닌 선거운동본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신문사 질문 다 끝나셨을까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0분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므로 4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라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나 그와 달리 해명 등의 다른 의도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라면 저희 선에서 중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3분의 마무리 발언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우분들께서 직접 총학생회 체크인 선거운동본부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획득한 후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은 단체 이름이 아닌 본인의 학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학부 김유빈 등으로 소속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먼저 소속 밝혀주시고 일어서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냥 육성을 하면 될까요? 법관이랑 법학부 한동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단결 총선거 이후에 21학년도, 22학년도 총선거 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자서명부를 받고 전자투표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자체도 많이 퇴색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록 전자서명부를 받고 전자투표를 진행하지만 학우분들이 대면으로 전부 다 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대비해 선거운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본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을 지금까지 진행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선거운동을 진행하실지, 아니면은 선거운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 선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수급하고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합동 유세 이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만 오늘부터는 선거운동을 온라인으로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네, 추가 질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학우들과 대면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플랫폼 후보님 잠시만요. 혹시 해당 질문 정책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학우분들이 실제로 학우분들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선본들의 포스터와 정책 자료집이 올라와 있음에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많이 보지 못하고 올라와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본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냐에 따라 해당 선본의 정책도 많이 광고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선거의 성립 여부인 투표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후보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정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수급하고자 저번 주 같은 경우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아니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어떤 것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 의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플랫폼을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대면으로 직접 팜플렛을 작성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학우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건축도시대학 선재영입니다. 교육비 환율 감시를 통해서 학생의 재무 조건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는 매년 언급되고 있는 안건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에 대해 3단계 예산을 확대해서 총 교육비를 늘려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환율을 높이겠다고 정책 자료집에 적어주는데 여기까지 맞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단계는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서 수행하는 회계인데, 이는 사실 홍익대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산업계 산하자체 수가 혼자에게 낮아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에 대해 학교본부가 꾸준하게 논의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적어줬는데, 역대 학생회 동안 꾸준히 논의를 해왔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없어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가져오신 만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정책 자료집을 봤을 때 저희가 교육비 환원율 감시를 통한 학생의 재무 조건 확보 및 3단계 예산 배정 확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3단계 예산 배정 확대를 통해서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그 점을 학교 측과 논의해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3단계 예산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그렇다면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합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께서는 현재 46분이므로 48분까지 추가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 먼저 손 들어주셨기 때문에 질문 소속 밝혀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법학부 한동입니다. 정책 자료집에서 통행료랑 조경 개선을 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지난 교약 협업 자료를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해당 학교 교직원 분께서 건설관리팀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 및 교직원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합을 해서 그와 관련한 조경에 대한 계획을 학생들이 짜서 건설관리팀에 가져오면 건설관리팀이 그걸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총학생회가 그걸 따른다면 건설관리팀의 직무를 총학생회가 대신하는 의미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건설관리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선본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팀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총학생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학교와 건설관리팀과 총학생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무유기로 느낀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한 해당 직원분의 말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로서는 파악이 어렵긴 하지만 해당 문체에서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을 다 짜오면 학교는 그걸 실행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라 함은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진행 방식을 써서 어떻게 공사를 하신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읽혔는데 그게 아닌 걸까요? 학교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학교의 요구는 합당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학교 측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게 직무유기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 추측성 질문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업은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9분으로 51분까지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대학 편업사 김공은입니다. 수강 신청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적어주셨는데 수강 신청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임교수 채용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교수 채용을 계속 이전 학생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학생회에서 차별화해서 어떻게 전임교원을 확보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강 신청 관련 질문이 담아두기 기간 전 강의 시간, 강의실 교수 배정 확정 요구 감시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필수 이수 과목 관련 공약 질문이신가요? 앞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우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교수가 이제 확충이 되지 않아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담아두기 기간 전에 담아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전임 교수의 확충 문제가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보는 전임 교수를 뽑은 채용 당시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어떤 기준이 있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학우분들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분으로 53분까지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대학 설재현입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공약으로 가져오신 만큼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라고 여쭤봤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 학년의 확보에 대해서 하나하게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방안은 있는 건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일단 교육비 환원율의 비율에 3만여 개가 일정 부분 포함이 되고 학교 측은 교육비 환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3만여 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홍익대학교 안에서는 이제 산학협력 그런 부서가 지금 공대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과대학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선단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비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학교 측에 물어보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법학부 한동입니다. 제출해주신 19페이지의 정책 자료집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번 선봉께서 전반적으로 제시하시는 공약의 내용이 이제 전임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전의 학생 사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맞을까요? 현 총학생회의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저희의 공약이냐 물어봐 주신 건가요, 그럼? 공약의 취지나 목표가 전임 학생회가 진행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함과 동시에 코로나 이전의 학생사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거에 목표가 있는지 질문해요. 아까 다른 기자님에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와우를 예로 들었었는데 현 총학생회가 예를 들어서 와우를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총학생회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 와우를 어떻게 이용할지 학교 학생들에게 와우를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외교심을 어떻게 증진시킬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다음 총학생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그 점을 너무 현 총학생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식으로 판단하진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총학생회와 연관된 거 말고 다른 공약에 대해서 혹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취지로 하신 것인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총학 선거를 더 왔을 때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각 총학의 선봉별로 목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공약이 있다고 느껴졌었는데 이번 체크인 선봉 같은 경우는 그게 유독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 이전의 학생 생활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이 선봉의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인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익인들의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거나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바뀐다면은 저희가 그 상황에서 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홍익인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그런 학생회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전 연도 때 계속 출마해서 임기를 해주셨던 총학생회들과 대비해서 이제 후보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공약과 정책들이 기존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학우들이 판단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약 3분 정도 남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57분 지나고 있고요. 5시 정각까지 추가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주세요. 네,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김장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체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전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오늘 들은 걸로는 이제 전대 중학생회에서 이제 이어져 오던 일들 잘 마무리하는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어져 오던 일들에서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대 총학생회들에 비해서 이제 내년을 이끌어갈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무엇일지 정확히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를 이제 총학생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학교와 소통을 하든 학생들과 소통을 하든 총학생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될 단어가 무엇일지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진정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진정으로 학우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선보는 그 큰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아니면 저희가 권리, 교육, 환경에 있어서 학교 본부로부터 요구하기 전에 진정으로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혹시 학우 여러분께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체크인 선거운동 본부의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모든 학우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학우분들의 진심 어린 비판이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서서 학교 생활에 존재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홍익인의 윤택한 학교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체크인 선봉과 함께 앞으로의 시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단결혼 총선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 조명받았던 정책 내용들이 학우분들의 결정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